10년 전 고 장자연 씨 사건, 또 6년 전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어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들 조사 기간을 2달 연장하기로 했고 법무부도 이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일단 5월 말까지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조사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조사가 집중될지, 그리고 관련 보도가 쏟아지는 와중에 어느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지 검찰과거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과거사위하고 진상조사단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과거사위원회는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하나의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죠, 주로. 네, 대부분 민간이고 그 한 명이 이제 법무부 간부가 간사 역할을 하는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단은 법무부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대검찰청에 속해 있고 실제 조사를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검찰 과거사라는 게 사실은 수사의 개념은 아니고 법적인 성격을 굳이 말하자면 그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그 검찰청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찰에 준하는 조사의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사 활동은 대검찰청에서 하는 것이고 조사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권고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법무부에 속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사를 실행하는 쪽은 진상조사단인데 대검에 소속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도 일반 변호사라든가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형사나 검사들이 수사하는 건 아니죠. 조사하는 건 아니죠. 이제 조사단 각 팀마다 6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2명은 검사이고 4명은 외부 단원인 교수와 변호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대1 정도의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과거사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이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견이 엇갈렸던 모양이에요. 회의도 꽤 오래 했더군요. 사실 기간 연장에 대한 뭐 찬반은 그렇게 엇갈리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그 기간 연장을 그러면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고요. 어제 회의가 좀 길어졌던 것은 그 조사단에서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에 대한 그 보고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설명을 듣느라 회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어제는. 예, 하여튼 뭐 진상조사단에서는 한 6개월 정도 넉넉하게 시간을 달라고 했고 일단 2개월을 지금 결정을 했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사실 어제 이제 조사단에서는 한 3개월 정도를 연장을 요구를 했었고요. 뭐 2개월을 연장할지 3개월을 연장할지 뭐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지금 일부 사건들은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월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위원회의 의견이 좀 모아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2개월 동안 조사를 하게 될 대상 사건은 김학의 사건, 또 고 장자연 씨 사건, 그리고 용산 참사 사건, 이 세 사건으로 이제 집약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 가운데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죠. 김학의 씨 지난주에 소환에 불응했고요. 저희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불응하면은 강제로 구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수사가 아닙니다. 뭐 이제 수사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수사는 아니고 검찰 내부의 감찰권 행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인이 아닌 이미 지금 검찰에 나간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강제 소환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수사로 전환이 돼서 수사 절차에서 강제 소환을 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진상조사에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각 조사 대상자들의 협조를 구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원론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이 주목하고 있는 이 김학의 사건의 그 핵심은 뭡니까? 네, 지금 사실 김학의 사건이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개별적인 뉴스들을 보시면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이 사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앞으로 나오는 뉴스에 대해서 좀 방향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첫 번째가 그 원주 별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 별장에서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동영상 속 맞습니다. 예. 성접대였는지 아니면 성추행이었는지 성범죄였는지 네. 뭐 이런 그 사건의 실체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고요. 예. 또 하나의 쟁점은 당시에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가 있었는데 네. 무혐의 처분이 났고 네. 그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했던 분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현재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수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존재하고 네. 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선정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됐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쟁점은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 강행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관여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청와대의 관여 정도가 실체가 있는지 예.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그 임명 강행과 더불어서 수사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가 네. 이제 하나의 또 커다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마지막 항목은 그 수사 외압 여부 있겠네요. 네, 수사 외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부실 수사 의혹 그리고 마지막 그 수사 외압 여부 이것만 가지고도 재수사 권고를 판단할 수 있는지요? 이제 그 과정에서 범죄 혐의들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이 돼야 재수사 권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직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 그 범죄 혐의가 있고 어떤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좀 구체화되면 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 방식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최종 조사 결과 보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서 법무부가 뭐 알아서 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건의 본질과 관련해서 언론은 대부분이 이제 김학의 사건으로 아예 규정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들여다보면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가 이제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네. 불거진 일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이외에도 네. 뭐 군장성 얘기도 나오고요. 네. 뭐 유명 병원장, 뭐 유력 정치인, 네. 뭐 대학 교수 이런 직함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가 있는 겁니까? 실제 이제 그 부분까지는 아마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 단 한 명만을 놓고 판단할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게 지금 그 건설업자와 소위 말하는 고위공직자들 아니면 우리 사회 주요 고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어떤 유착관계가 예. 이 사건의 핵심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 네. 과정에서 여성들이 동원이 돼서 그게 성접대였는지 아니면 범죄였는지. 그렇죠. 예. 그 관계였는지 그 부분은 추가로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사건의 예. 본질은 어쨌든간 건설업자와 고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유착관계가 기본적인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게 뭐 사실관계에 관련된 거여서 좀 민감하긴 한데 이게 전현직 군 장성과 관련해서는 기무사에 첩보가 있었다 이런 보도들이 일부 있습니다. 네네. 그게 사실의 영역입니까?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보도를 봤고요. 네. 아마 보도가 뭐 이제 조사단에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명확하게 들은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보도 내용이 맞지 않을까 저도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를 통해서 접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 사건의 이른바 이제 본질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어떤 특정 사건에서 피해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2013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계속 피해자로 특정됐던 분인가요? 당시에 이제 피해자로 특정됐던 분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었던 예.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아마 지금 주장하시는 분도 당시에 피해를 주장했던 분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셨다.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당시에 본인이 고소했던 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말씀들도 하시는 걸로 봐서 예. 동일 인물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보도량이 꽤 많은데 그 보도들에 일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장자연 유서로 알았던 것은 유서가 아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네. 사실 이 사건이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은 그 장자연 씨라는 연예인이 자살을 한 사건으로만 처음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단순 자살 사건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장자연 씨가 작성한 문건들이 드러나면서 이 예. 사건이 단순 자살 사건은 아닌 것 같다라고 성격이 좀 달리 규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당시 작성했던 문건은 유서가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작성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던 장자연 씨의 동료도 그 문건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문건이었다. 유서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윤지호 씨 네, 배우. 네. 맞습니다. 실제 그리고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 문건에 작성되어 있던 내용들이 그 장자연 씨가 자살을 하면서 이거를 알리겠다, 폭로하겠다라는 수준이라기보다는 예. 적극적으로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문건처럼 보여집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게 유서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하고 지장도 있습니다. 찍혀 있는 걸 보면 유서는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문건이 이제 모두 7페이지죠. 네. 그 중에서 일부는 지금 없어져 있는 상태고. 네, 아마 대부분 없어진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네. 당시 이제 그 경찰이 유족에게 돌려줬고 유족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뭐 불태워서 없앴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네. 유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음. 그런데 이제 그 문건들이 보면은 문건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의 부분은 이제 장자연 씨가 소속사 연예기획사의 사장으로부터 당했던 강요행위나 폭행행위, 폭언 이런 것들 부당한 대우를 당했던 부분이 기재가 돼 있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장자연 리스트라고 많이 알고 있는 그 성접대 강요 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예. 장자연 리스트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 문건을 작성한 이유가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뭔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의 대응이겠죠. 네. 그걸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누군가의 다른 목적에 동원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네. 그 부분은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그 부분은 사실 뭐 지금 단계에서 제가 가능성은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장자연 씨가 이 문건을 만들 때의 상황은 이제 소속사 대표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뭐 동료 지인들에게 상의하다가 매니저와 이제 상의를 하게 됐고 매니저와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서를 좀 남겨두자. 예. 라고 해서 이렇게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는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본다라고 하면은 장자연 씨는 지금 당시에 소속해 있던 소속사에서 벗어나서 다른 소속사로 이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그 뭐 어제 특히나 어제 그제 그럼 제가 이제 다른 목적이라고 표현됐던 이제 거기에 또 다른 배우가 등장하고 네. 그러니까 그분한테 당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이제 접근하는 그런 시각들도 있던데 네. 이게 이번 사건의 본질과는 좀 달라 보여서요.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본질과는 좀 다른 문제죠. 이 사건의 본질은 뭐 이제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장자연 씨가 어떤 일을 당했냐가 예. 중요한 뭐 본질인 것이죠.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연예기획사의 횡포이고 그 갑을 관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이 사이에서 을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가 예. 이 사건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을이 당했던 고통은 단순히 장자연 씨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게 지금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 사건의 본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건에서 그럼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이 그룹들에 대해서 사실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왜 수사가 망가졌느냐? 네. 이 부분은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의 쟁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축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특정도 됐습니다. 뭐 일부 뭐 잘못 짚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네.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김학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부실 수사 의혹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당시 수사에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당시 수사에서 문제점은 최근에 뭐 언론 보도도 많이 있었지만요.
그 통화 기록이 사라졌다라는 의혹이 굉장히 중요한 네.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 그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 장자연 씨의 소지품들 이런 수첩들. 네, 맞습니다. 수첩이나 뭐 소지품 아니면 휴대폰이라든가 뭐 아니면 본인이 사용했던 홈페이지, 미니 홈페이지 네.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만약에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쟁점들, 예. 실제 그 성 접대 강요 리스트가 사실이냐 아니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증거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고 피해자인 당사자는 이미 고인이 되셔서 이 네.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인 게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부실 수사 의혹으로 짚고 있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그 통화 내역, 그러니까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 통화 내역 네. 그 부분 어느 정도로 안 이루어진 겁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리스트에 등장하는 사람에 대한 통화 내역을 보려면 예. 그 사람이 실제로 통화를 했는지와 관련해서 장재현 씨가 통화를 했는지와 관련해서 네. 뭐 6개월 아니면 1년치 정도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서 네.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맞는데 네. 문제가 됐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약 한 달 정도의 통화 내역만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분석했기 때문에 이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매우 부족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제 이제 리스트에 등장했던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통화 내역을 조사할 때 실제 그 사람이 그 휴대폰을 쓴 게 맞는지 네. 아니면 이분이 다른 차명폰이나 아니면 다른 법인폰이나 실제 사용하는 휴대폰 다른 게 혹시 있었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화 내역과 관련된 수사는 매우 부실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긴 게 이제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관련된 통화 내역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부인 명의를 썼기 때문에 네. 이름이 처음에는 안 나왔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조금 전에 그 통화 내역 조사를, 그러니까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그 사람들 통화 내역 조사를 한 달치 정도밖에 안 했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수사는 경찰이 한 거잖아요. 네, 그랬죠. 수사 지휘는 검찰이 했을 거고. 네, 그럼 맞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겁니까? 아니면 경찰이 알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뭐 제가 아직 기록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예. 그 부분을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 보고가 나온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조사단에서 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 지휘를 적절하게 했는지 여부도 예. 중요하게 조사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예. 김학의 사건과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수사 부실 그 포인트들이 좀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존재한다고 보여지죠. 사실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피해 여성과 관련된 범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불기소를 한 이유가 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네. 어떤 얘기냐면 피해 여성과 관련해서 이게 성범죄였는지 아니면 네. 성접대였는지에 따라서는 검사나 경찰의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성범죄였다라고 하면 그 피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 맞고요. 네. 성접대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이기 때문에 그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의 관계, 혹시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폭넓은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은 성범죄, 성폭력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검찰이 성폭력 사건으로만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피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그러니까 무혐의다. 이런 네. 식의 쉬운 결론으로 가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제 부실한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것이고요. 이제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부실한 수사들, 객관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 범죄 혐의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좀 달라졌다라는 개념보다는 예. 혐의점은 제대로 뭐 가는 거는 맞았던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 필요한 수사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뭐 경찰이 출국 금지 요청했는데 그거 안 받아주고 네. 또 통신 조회,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들도 네. 다 합해 보면 한 10차례 정도는 기각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언론 보도에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긴 한데요.
그 출국 금지에 대한 요청도 기각했고 심지어는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도 그 부분도 기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당시에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불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장자연 씨 사건으로 돌아와서요. 그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졌던 그 윤지호 씨 동료 배우, 그분이 그 이제 책도 내고 증언을 하면서 네.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 그리고 또 조선일보 관련된 전직 기자들 네. 이렇게 언급을 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이 어느 정도 네. 효력을 가질까요? 이게 목격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범죄를 인정하는데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윤지호 씨는 제3자 피해자성도 물론 있겠지만 제3자의 성격이 더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3자의 진술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있고 신빙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지호 씨가 얘기하는 것들이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를 특정했는지는 저희도 현재 알기는 어려워서 네. 이제 그 특정된 사람이 진짜 뭐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는 또 다른 정황 증거, 예를 들면 네. 통화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알리바이 혹은 다른 목격자들을 통해서 네. 보강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지호 씨가 얘기한 그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 그리고 또 김학의 사건에서 거론된 유력 정치인, 이런 사람들의 신원은 진상조사단에서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파악을 못한 상태인 건가요? 그 부분은 사실 아직 언급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 아마 이제 이미 언론에서 여러 군데서 지금 의혹 제기가 되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조사단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파악이 되면은 이제 조사 결과 발표할 때 발표를 할 수도 있겠네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가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윤지호 씨 이외의 제보자를 확보했다. 네. 이제 어제 저녁 YTN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윤지호 씨 혼자 이제 증언을 하는 것과 또 다른 어떤 효과가 맞습니다. 같겠네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 한 명, 목격자 한 명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증인이 또 다른 증인이 나와서 이 증인의 진술을 보강해 준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서 신빙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네. 다만 이제 둘 관계가 어떠냐는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진술을 네. 한 두 명의 목격자의 관계를 또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상당히 이제 진술 신빙성은 높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수강간으로 혐의를 적용하면 시효가 남아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이미 시효 도래한 경우가 많다라고 그러는데 네. 어느 정도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가해자성으로 분류되는 사람들과 관련된 시효는 대부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것 이외에 이제 달리 시효가 남아서 처벌할 수 있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가해자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시효가 다 도래했어도 부실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나요? 그게 이제 부실 수사 자체가 하나의 범죄가 될 때에는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직무유기를 했다, 고의로 네.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네. 별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 윤지호 씨가 증언을 해서 지난해에 과거사위가 서둘러서 그 네, 수사 의뢰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 조선일보 기자. 네. 그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근데 그런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성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그 처벌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 시효가 거의 다 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조금 전에 그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제 장자연 씨하고 통화한 내역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과거사위 내부에서 이 사람은 좀 빼자고 했습니까?
그게 잘못 이제 아마 보도된 기사가 건가요? 좀 나오긴 했는데 아마 이제 오해 소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조사단이나 위원회나 상당히 좀 예민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주심위원이 조사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주심위원과 조사단과 얼마든지 전화 통화로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이제 그 부분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오해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적어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러니까 과거사위원회 위원 이분의 어떤 진이나 조사에 대한 그 공정성이나 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의심할 여지는 별로 없는 분이라서 그분이 누군지는 아시는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아마 일종의 해프닝이지 않을까. 서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해프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 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과거사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과거사위의 이름으로 진상조사단에 이 사람 빼자 하고 요청이 간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월 말이면 그러면 이 지금 추가로 활동을 하게 된 조사 활동을 하게 된 사건들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특별히 더 활동을 연장해야 될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